이 사건은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 36 판결로 죄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쟁점은 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각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또는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는 등 구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유형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부 행위를 직접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였더라도 그때마다 명시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히 주관적인 공포의 발생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범죄는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기간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 지속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된 것은 스토킹 행위의 성립에 있어 상대방의 실제 인식이나 실제 공포심의 발생이 반드시 요구되는지였다. 즉, 스토킹 범죄가 결과범인지 아니면 위헌범인지에 관한 해석 문제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스토킹 범죄의 보호법익과 범죄 구조를 분명히 하였다.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위험 그 자체를 규제하려는 범죄로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죄 성립에 있어 반드시 현실적인 공포의 발생이나 인식이라는 결과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구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나아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일 요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과 반복성, 행위, 전후의 언동, 주변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가